네, 오늘 경제 언박싱에서는요, 새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경제 전망은 어둡지만 경제적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뀐 변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새해에 대한민국이 젊어진다 이런 이야기들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많은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접하셨을 텐데 네. 올해부터죠. 6월 28일부터입니다. 네. 모든 나이는 이제는 만 나이로 이제 통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새 맞아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그러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나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나 한국 나이로 얼마야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다 보니까 새 나이는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한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이번에 이제 6월 28일부터 이제는 만 나이로 이제는 통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실제 이제는 이렇게 민법이 개정됐던 이유는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뭐 어디 가면 새 나이 쓰고 어디 가면 연 나이 쓰고 또 어디 맞아요. 가면 또 만 나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통일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대표적인 예가 있었죠. 우리가 그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 백신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때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딱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는 권장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 미만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예.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야, 이게 우리 나이로 30세 미만인지. 그렇네. 이게 어떤 30세인가? 네, 그때 되게 화두였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맞아야 되는 거야, 안 맞아야 되는 거야. 이제 만 나이로 30세인지 이제 새 나이로 30세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 비용이 좀 감소가 되겠죠. 그렇네요. 혼란함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 나이로 나왔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연나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연나이. 네. 그러니까 연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지금 2023년도입니다. 네. 여기서 내가 출신 연도를 빼시면 돼요. 저희가 좋은 사례를 지금 네네. 준비했어요. 예. 공유. 예. 공유네요. 네. 예, 제가 78년생 이제 대표적인 이제 권혁중 평론가의 사진을 넣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친구인 배우 공유의 사진을 네네네. 넣었다는 저희 PD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저걸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예, 보시면은 일단은 78년생 저랑 이제는 동갑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7월 10일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연나이로 따진다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2023년에서 1978을 빼면 됩니다. 예, 똑같이 이렇게 하면 45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예, 지금에서 연나이는 이제 45세가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새 나이를 썼었죠. 그쵸.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고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46세였던 거고. 그럼 내가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연 나이에서 이제는 생일을 보시면 돼요. 그죠? 이제 네. 7월 달이니까 생일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 해갖고 이제 44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생일이 지났다. 지났다. 지금이 만약에 8월 달이다. 그럼 7월 10일 생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연 나이로 쓰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45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은 해에 태어나면은 다 나이가 같았는데 그쵸.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완전 달라지죠. 예전 같았으면은 12월 30일생. 태어나자마자 한 살 되고요. 그 다음 년도 2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억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는 문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 나이로 쓰는 게 사실 국제적으로 만 나이를 쓰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일이 돼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네. 가지고 올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 나이를 쓰게 되니까 그럼 정년이 연장되나? 네. 혹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좀 늦어진대.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혼란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제는 2살 어려지니까 생일 안 지났으면 2살 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럼 내가 이게 기초연금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내가 뭐 복지 지원 제도라든지 이거 그러면은 나는 더 늘어지니까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만 나이를 쓰고 있고요. 민법상 만 나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바뀌는 건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많이 느끼시는 거 많이 바뀌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게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썼던 거를 재확인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예. 뭐 금방 말씀한 것처럼 뭐 정년이 연장되다든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진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다. 지금도 이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바뀌는 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라든지 공무원 이제는 채용 시험 연령도요. 이거 어차피 연나이 쓰고 있거든요. 이 바뀌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그대로 간다라 보시면 되겠고 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연 19세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만 나이로 쓰면 문제가 생겨요. 원래 옛날에 이제 만으로 따졌어요.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거죠. 이제 저희 학번, 그러니까 제가 옛날 사람인데 이게 제도 바뀌기 전에는 사실 만 나이 썼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연 19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이랬었어요. 야, 너 만으로 너 술 못 먹잖아. 아, 맞아요. 그런 거 있었죠. 모르셨을 것 같은데. 나이가 되게 아는 젊으신 것 것 같은데. 같아요. 아닌가요? 그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애들 들어오면은 이게 술을 못 먹었어요. 이게 생일이 안 지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걸리니까 술 먹으면 안 그러네요.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01년도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이제는 연나이로 보기로 그래서 이제는 통일을 시킨 거죠. 이런 그러네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청소년 보호법 연나이를 또 쓰고 있고요. 또한 담배사업법, 뭐 식품위생법 이거 다 연나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병역법도 마찬가지예요. 병역법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나이로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이거 만 나이를 쓰다가 왜냐하면 이제는 행정적으로 연나이를 써야지만 이제 명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은 이게 통일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연나이로 쓰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경제 방송이니까 그럼 금융권에서는 이게 뭐 크게 바뀌나? 그러니까 좀 생각하실 거예요. 바뀌는 거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금융권에서도요. 은행권 고령 소비자 보호 지침이라는 지침이 있는데 여기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딱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건 없고요. 말 그대로 쓰니까. 네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발급 모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발급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만 18세 이상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바뀌는 거는 그렇게 없다. 그래서 다만 그런 거 있죠. 느낌상. 2살 어려지는 느낌? 예, 2살 어려지는 느낌? 이런 건 있어도 사실 이미 행정적으로 민법상에 만으로 쓰여져 있고 왔었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네.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혼란은 없고 그냥 느낌이 좀 좋아지고 아까 네네네. 말씀하신 그 표현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재확인하는 조치에 가깝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도 인상이 됐잖아요.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최저임금 인상이 됐는데 뭐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막 10% 올랐던 것보다는 네.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네. 한 5% 정도, 5%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물가 상승이 이렇게 높은데 네. 겨우 5% 올라서 물론 노동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 네. 소득이 오히려 더 감소되는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난 정부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연마다 뭐 어떨 때는 10% 이상 올랐고요. 뭐 거의 10% 육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는 조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급이 한 9,62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실질 임금 한마디로 이제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 15시간 이상 쓰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데 네. 주휴수당까지 한다 그러면 시급이 한 11,555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돼요, 사실. 지금 최저시급이 이렇게 오른 거는. 근데 또 이제 받는 쪽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왜냐면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예. 내가 이 돈 받아 이 돈 이것저것 받아도 빼고 뭐 하네요. 물건값이 더 비싸 더 오르다 보니까 네네. 실질 소득이 좀 감소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요. 이거를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네. 진짜 올드한 세대는 깜짝 놀라세요. 아니 알바만 해도 20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다들. 그래서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 대학교 때 그때 시급이 2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 만 19세 시절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거기다 제대하고 나서 예. 그 정도도 사실 그 정도도 그때 알바했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 만 원이 육박하니까 네네.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월급 최저시급만 봐도 월급 200만 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계속적으로 뭐 이런 뭐 최저시급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조금 좀
뭐랄까 부담스러운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입장에 따라서 또 이렇게 네네. 받아들이는 게 또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봤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지하철에만 이제 해당이 됐던 정기권 제도가 네. 지하철 버스 이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이거 너무 많이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예. 바로 이겁니다. 어머,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요건데. 네네. 실제로 이용을 하셨나 봐요. 저는 BMW예요. 저도 BMW. 네, 버스, 예. 메트로, 맞아요. 워킹. 네네,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차는 있지만은 뭐 서울에서는 뭐 지하철이 최고죠, 사실. 네네. 방송도 듣지도 않고. 네. 근데 이게 정기권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정기권이 뭐냐면은 일단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5,000원만 내면 60번을 탈 수 있어요. 이거죠, 바로. 네. 예, 서울 전용인데. 네. 그러면은 사실 한 14번 정도 아끼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재산상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정기권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정기권이라고 55,000원에 한 달에 60번. 너무 좋죠. 단점은 있어요. 60번,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가면 예. 초기화됩니다. 내가 아무리 10번이 남아있어도 횟수를. 횟수가 예. 10번이 남아있어도 한 달 예. 딱 지나면은 예. 이게 딱 0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단점은 있어도 그래도 저는 거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그렇죠. 단점이 또 뭐냐면 버스랑 환승이 안 됐다. 이건 지하철 전용이다 보니까 이게 버스랑 지하철을 같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중이에요. 네네. 근데 예.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바로 이제는 버스랑 지하철이랑 통합으로 되게끔. 네. 굉장히 좋죠. 그럼 만약에 이거 통합된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걸로 쓰겠죠. 그럼 가격도 인상되나요? 그래죠. 지금 어느 정도 인상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더 현명한 소비 생활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명한 소비 생활이 되는데 그래서 네. 아마 버스랑 통합이 된다 그러면 굉장한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지하철 요금도 이번에 오릅니다. 이미 네. 아시겠지만은 이번 연도에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은 이제 오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올릴 네네네.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월달에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좀 빠르게 4월부터 4월. 네. 지금 시작한다고 지금 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통합 정기권을 활용하시면 네. 훨씬 더 저렴하게 좀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앵커님께서도 되게 알뜰한 소비를 하고 계시다고 아까. 그렇죠. 저는 심지어 이제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네. 이제 조조 할인을 받는데 우리 평론가님 조조 할인 몰라서 제가 왜? 전 조조하지 알려드렸죠. 몰랐어요. 예. 6시 30분 이제 전에 타면은 이제 기본 요금의 20%를 지금 차감해주는 네.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평론가님께 알려드렸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3월에 입학하는 우리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더는 게 네.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입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은 등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등록금 말고 첫 대학에 입학하게 맞아요. 되면 입학금이라는 게 됐거든요. 저도 냈었어요. 네, 이거 없어졌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몇몇 학교는 사실 입학금을 받아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선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입학금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입학금 제도가 이번 연도부터 아예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거 입학금 받아서 어디다 쓰는 거냐 도대체. 맞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예, 이거 왜 받는 거냐. 어디에 등록금은 쓸지 등록금이지. 맞아요. 왜 따로 내게끔 네. 하느냐. 그래서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번 연도부터 사라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입학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등록금만 내시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어머님들, 부모님들에게 좀 더 희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또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병사들의 월급도 인상이 됐다. 네.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군대 간 친구가 휴가 나서 찾아온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네네. 제가 요즘에 군대는 핸드폰도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핸드폰으로 네네. 막 전화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에서 제가 네. 몇 가지 알려줬더니만 고맙다고 또 휴가 때 찾아왔는데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야, 무슨 군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선물을 갖고 와 했더니 월급이 나온대요. 근데 그 월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 기준을 봤을 때. 네. 봤더니요, 지금 병장 기준으로 68만 원을 이제 받는데 이게 47% 증가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100만 원의 기준이 어느 정도 월이죠. 월이죠. 월 100만 원. 예, 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때만
전에만 해도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장 월급이 저는 68만 원인 것도 깜짝 놀랐지만은 네. 이번에 이제는 공약이었죠. 이번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병장 월급이 한 이제 100만 원에 이제 육박하게 된다라고 이제는 보시면 되겠고, 이제 상병 한 80만 원, 일병이 한 68만 원, 이병이 한 60만 원 정도로 이제 각각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봤을 때 야, 군대에서도 재테크가 가능하겠다. 이거 그렇네요. 가능하거든요. 그렇네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저녁 때 받는 적금이 있는데 네. 사실 많은 이제 군대 입대하신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어떤 적금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은 사실 병장 월급은 최대한 130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재테크 가능하죠. 어쩐지 네. 선물 들고 오더라고요. 선물. 네, 그래서 군인 했을 때도 이제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군대 입대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금융권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이런 군인 상대로 해서 이런 입대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지금 나온 상태예요. 이미 장병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요. 적금이나 예금 이런 것들이 상품들이 나온 상태다 보니까 네. 이제야 새로운 또 금융 어떤 섹터가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미리미리 좀 알고 들고 뭐 상품에 가입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군요. 네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 생계 급여액도 인상이 된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애를 낳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네.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연도까지요, 이제 영아 수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0세 아니면 만 1세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영아 수당이라는 걸 줬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는 한 가정 양육을 한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줬었고요. 네. 시설 보낸다 그런다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줬었는데, 사실 이거 문제였어요. 저는 이제 지금 애가 크다 보니까 다 네. 컸기 때문에 네. 뭐 옛날 얘기지만은. 네. 근데 지금 부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죠. 예. 아니 집에서 키우면 30만 원 주고요, 시설 보내면 50만 원 준대요. 맞아요. 그럼 대부분이 시설 보내시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사실 맘카페에서도 이건 문제다. 그럼 20만 원 손해 보는 거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거를 부모 급여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부모 급여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 0세라고 보겠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가정 양육하면 30, 뭐 시설 보는 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양육하고 시설 보내면 똑같습니다. 월 70. 월 70. 예, 월 70으로 이제 통일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만 1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아직은 나눠놨어요. 가정 양육과 시설 보내는 게. 가정 양육이 월 35만 원, 시설 이용이 한 월 5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이제 나눠져 있고요. 네, 네. 그러면 내년 2024년에는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통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시설 보내나 집에서 돌보나 똑같이 줘요. 예. 만 0세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네. 그래서 만 1세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그래서 이거는 뭐 집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된다. 예, 많은 분들이 사실 돈이 아깝다 보니까 야, 차라리 보내. 이게 더 현명해. 이렇게 사실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 양육을 해도 동일한 이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는 많은 부모님들께 이제 이슈가 되고, 특히 젊은 부부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출생하고 나서요,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해야죠. 예, 왜 그러냐면 신청 안 하면 못 받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급을 해야 돼요. 소급. 소급이 뭐예요? 60일 이내에 해야지만 그 전달 거를 소급 받아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60일 넘어가면 그 달부터 받아요. 그 전권 못 받고. 예, 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애가 태어나자마자 60일 이내는 꼭 신청해 주시는 게 그 태어날 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60일 이내는 꼭 신청을 하시라. 60일 넘어가면 그 달부터 받기 때문에 그 전달 거는 사실 못 받는 거죠. 그럼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신청하는 방법, 요것도 이제는 많은 분들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 전에요. 우리가 아까 좀 전 나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약간 헷갈리는 게, 여기서 만 0세라는 거는 2023년에 출생한 이제 그렇죠. 그렇죠. 2023년과 2022년. 그렇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민법 개정 요번에 했었을 때, 예. 그러면은 이게 만 나이다 보니까, 그럼 순간 저도 헷갈렸어요. 예, 갓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라고 보잖아요. 네. 개월수로 따집니다. 아. 예, 이번에 민법 개정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갓 태어나신 우리 출생 아이들은 일단은 0세, 그러니까 만이잖아요. 만 0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월수로 몇 개월, 몇 예. 개월, 예, 이렇게 이제는 지칭하기로 이제 민법 개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 게, 그러면은 언제 나오냐 이거예요.
25일 날 나옵니다. 매달 25일 매달 날 25일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신청이에요. 신청. 네, 신청 어떻게 하는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실 한번 주민센터에 이제 방문하시면 되겠고, 근데 대부분 아마 온라인으로 하실 겁니다. 그쵸. 복지로 사이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젊은 분들께서 이제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라고 치내셔야 됩니다. 잘 모르세요. 예. 복지로. 네, 복지로. 그러니까 네. 수급권자 같은 경우, 아니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이트인데 보통 이제는 근로소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별로 내가 혜택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복지로 사이트를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복지로 사이트 가면 굉장히 좋은 게 내 네. 출생 연도랑 생일만 치면은요,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아, 그렇게 되어 예, 있군요. 예, 이게 개편이 됐어요. 아, 그래서 네. 작년부터 이게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를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갑니다. 네. 물론 뭐 받을 거 많이 없어요. 그래도 없지만은 혹시나. 그래도 이제는 내 상황에 맞춰서 이제는 모든 복지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꼭 복지로 사이트 가셔서 한 번만이라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검색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팝업창으로 바로 뜨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부분에 신청은 맞습니다. 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부24 가셔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복지로와 정부24까지 네.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경제에도 따뜻한 날들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관련 정보는요, 저희 최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